네, 이번 시간에는 키네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 하는 키네릭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네릭스는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더모다이내믹스를 따지는 건 델타 G의 의미인데 델타 G 혹은 델타 H 엔탈피나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를 따져서 거기에 네거티브 밸류로 갈수록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을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네거티브 밸류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런 반응에서 스타팅하고 프로덕트의 에너지 차이가 커서 델타 H 혹은 델타 G 아무거나 같아요. 이게 두 분자가 반응해서 두 분자가 되는 반응에서 델타 S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이럴 텐데, 이 델타 G나 델타 H가 아무리 음으로 가더라도 이게 음이 크면 클수록 보통의 경우 안정해서 빨리 갈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어야 프로덕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관련되는 게 키네릭스입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줘야 활성화가 돼서 안정한 프로덕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죠. 여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립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은 것보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게 다이아몬드하고 그래파이트 트랜지션이 다이아몬드보다는 그래파이트가 더 안정합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놔두면 자연적으로 안정한 그래파이트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가 카본 체인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그래파이트로 바뀌려고 하면 여기 카본을 못 다 꺼내야 되죠. 끊는데 에너지가 엄청 걸리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아서 실온에서는 절대 그래파이트가 안정하다 하더라도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리액션 레이트가 키네릭스와 연관되는데 어떻게 리액션 레이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런 걸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키네릭스는 속도로는 의존하는 게 리액턴트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두 개가 충돌할 리액턴트끼리 충돌을 해서 생성물로 가기 때문에 빠릅니다. 리액턴트의 반응물질의 농도, 그 다음에 반응물질이 충분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으면 느립니다. 그리고 온도를 보통 높이면 높일수록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그런 분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생성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반응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리액션 템퍼러처를 올리면 속도가 빨라지죠.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나 리액턴트의 지오메트리나 스테릭이 있으면 이 반응 속도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배울 그런 화물인데, 이런 프로필 클로라이드에 비해서 여기 프로필 이웃에 메틸이 이렇게 덩치가 큰 게 이렇게 있는 네오펜틸 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넣고 반응을 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배울 텐데 SN2 반응인데 이렇게 할 때 여기 T뷰틸 그룹이 있기 때문에 덩치가 커서 여기 하이드록사이드가 요걸 치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스테릭이나 이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오메트리의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죠. 여기 사이클로헥실 클로라이드하고 벤질 클로라이드를 반응을 시킬 때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반응시켜서 Cl을 OH로 반응시킬 때 이 경우에 이 소듐 하이드록사이드가 사이클로헥실일 때는 이렇게 와서 가능하지만 얘는 이 SN2 반응일 때 백사이드 어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벤젠이 플랫해서 여기가 막혀 있죠. 그래서 이런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은 물질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면 온도를 높이기나 그래도 됐지만 캐탈리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캐탈리스트를 넣어주면 이 캐탈리스트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줘요. 그래서 쉽게 쉽게 그 고개를 넘어서 프로덕트, 안정한 프로덕트로 넘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리액턴트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 이유는 이 속도 레이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레이트 이퀘이션, 레이트는 속도 상수의 리액턴트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리액턴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충분히 서로 부닥쳐서 클라이전이 일어나서 새로운 생성물로 갈 수가 있죠. 레이트의 오드를 보통 얘기하는데 오드라는 것은 레이트 이퀘이션이 뭐 이렇게 AB 반응해서 CD가 생성되는 이런 경우에 AB가 반응해서 일정한 레이트 컨스턴트로 반응을 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경우에 보통 표시되는 게 이렇게 리액턴트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빨라지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갔는데 거기에 여기 슈퍼스크립트이 1, 2, 3 뭐 이렇게 되고 Y도 1, 2, 3 의존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없을 경우도 있고 0, 0, 5 넣으면 0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오드라는 것은 여기 x하고 y 두 개 더한 값을 오드라 합니다. 매차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레이트가 A의 농도에만 의존하면 이거는 A의 1차에 얻어가니까 first order rate라고 합니다. first order 1차 속도식 rate first order rate equation이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A에도 비례하고 A 농도를 2배로 하니까 2배로 빨라지고 B 농도를 2배로 더블해도 2배로 빨라진다. 그러면은 A의 1차, B의 1차 토를 X 플러스 Y에서 second order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second order 2차 rate equation이라고 합니다. second order rate equation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게 이런 게 그 SN1 반응에서 S1이나 E1에서 반응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는 SN2라고 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X와 Y 두 개 합한 걸 오드라고 한다는 매차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여기 일반적인 제네릭 리액션을 여기 쓰여 있는 걸 보면 이 식이 A의 관점에서 first order, B의 관점에서 zero order이니까 late는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죠. K 쓰면은 이렇게 표시되고 B는 제로니까 제로는 없어지는 거죠.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면 A의 농도를 더블로 하면은 속도는 더블로 빨라지는 거고, B의 농도를 더블로 하면은 B의 농도는 포함이 안 되니까 B 농도에 상관을 없이 가는 거죠. 더블 해봤자 속도는 똑같이 원래 속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A의 관점에서 first order고 B의 관점에서도 first order면은 late equation을 쓰면 이렇게 표시될 거고, A의 first order, B의 first order로 표시를 해서 second order late equation을 보여주죠. total. 그래서 A를 더블로 하면은 농도를 2배로 하면은 속도가 2배로 빨라지고, B를 2배로 하면은 2배로 빨라진. 실험할 때는 요렇게 요게 몇 성인지, A의 몇 성인지 B의 몇 성인지 요렇게 실험을 해요. A의 농도를 1로 했을 때 속도를 측정하고, A의 농도를 2배로 하면은 이게 2배로 빨라지면 제곱에 비례한 A의 농도에 비례하는 거죠. 2배로 했는데 4배로 빨라진다. 그러면은 A의 제곱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농도를 2배로 했는데 속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B에는 제로스 오드 이케이션이죠. 그래서 B는 생략이 되고, B의 농도를 2배로 했는데 속도도 2배로 빨라졌다. 그러면은 B의 first order 이케이션을 표시되는 거고, B의 농도를 2배로 했는데 4배로 빨라졌다. 그러면 4배로 빨라졌다. 그러면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다 연습하는 건데, A의 관점에서 second order고 B는 first order다. 그러면 late equation은 이렇게 써줄 수 있고, A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할 때 A 농도를 2배로 했는데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게 아니라 4배로 빨라졌다. 그러면 제곱에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도는 4배, 4 times rate acceleration 보이는 거죠. 실제 이 rate equation의 슈퍼스크립트를 구할 때, 실험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B를 더블로 하니까 2배로만 빨라졌다. 그러면은 first order rate equation이죠. B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rate law에서 결정되는 그 order는 그 exponent, 저기 exponential로 표시되어 있는 제곱의 두 개의 합이 total rate equation의 order예요. 저런 거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필요한 거고, 사실은 유기화 공부할 때는 실험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할 때는 저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유기화 공부할 때는 저런 오드를 정확히 계산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런 거죠. 여기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에너지 차이, 여기 네거티브 밸류로 가죠. 그래서 델타 G가 네거티브니까 스판테니어스 리액션이에요. 0보다 적은 네거티브 밸류니까 여기 델타,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인데, 이게
스폰테니어스 리액션이라도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반응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나 그런 걸 줘야 이 리액턴트가 에너지를 받아서 본드 디소시에이션이 되고, 그게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그때부터 안정한 프로덕트로 갑니다. 혹은 리액턴트로 가겠죠. 더 안정한 프로덕트로 가는 게 많겠죠.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속도를 결정을 합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높으면은 반응 속도는 지금 그려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느리게 간다는 거죠. 똑같은 프로덕트의 스테빌리티를 보이더라도 훨씬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응을 볼 때 이런 티비틸 클로라이드하고 에틸 클로라이드의 반응을 시켜보면 뭐 여기에 하이드록사이드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CO 본드가 CCl 본드보다는 스트롱 본드니까 이 반응이 델타 G 관점에서는 두 분자가 두 분자로 가니까 엔트로피는 0이고 델타 G나 델타 H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CO 본드로 강하게 가면 이게 더 안정화니까 안정한 이런 화합물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반응을 시켜보면 둘 다 안정도는 비슷하겠죠. 똑같이 CO 본드가 CCl 본드가 CO 본드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반응을 시켜보면 에틸 클로라이드가 에탄올로 가는 것은 훨씬 빠르고 티비틸 클로라이드는 거의 안 갑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티비틸 클로라이드인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Nucleophilic Substitution, Bimolecular Concentration Dependent SN2 반응의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N2 메커니즘은 그 리빙 그룹이라고 하는데 CL의 반대쪽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 메틸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 스테릭 힌드런스가 있어서 이런 접근이 힘들어서 느리다는 겁니다. 이걸 뚫고 들어갔는데 에너지가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스테빌리티는 동일한 건데 이렇게 스테빌리티는 동일한데 델타 G는 네거티브 밸류 마이너스 10kJ per 몰이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고 하나는 높으면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오른쪽에는 프로덕트로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주 느립니다. 그 다음에 온도 이펙트인데 온도를 높이면 보통의 분자가 여기 X축은 에너지, Y축은 그 에너지를 가진 분자 수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온도, 룸 템퍼레처에서 보통의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 룸 템퍼레처에서 움직이고 로테이션 되고 바이브레이션 되는 그런 인터널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보통의 경우는 50kJ per 몰이다. 그런 분자가 한 50개 되고 그보다 적게 가진 것도 많아요. 25인 것도 한 20개 있고 그 다음에 75인 것도 있고 25개 정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반응이 가려고 하면은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돼서 한 150kJ 이상의 에너지가 있는 것만 반응이 간다고 하면 이때 룸 템퍼러처에서 150kJ per 몰 이상을 가진 분자의 개수는 아주 적습니다. 여기 있는 양 요 정도밖에 안 돼요. 10개 정도. 그런데 이걸 온도를 높이면 전체가 쑥 에너지가 높은 분자로 바뀌기 때문에 분자가 온도를 높이면 그 바깥에서 공급되는 열을 공급받아서
트랜슬레이션이나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을 바바박 하기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평균 값도 높고 100kJ 되는 게 한 40개 정도 되고 100kJ 되는 게 40개 정도 되고 150kJ 되는 것도 아주 뭐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0kJ 되는 게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생성물로 갈 수 있는 거죠. 프로덕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을 수 있는 분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서로 콜라이전이 일어나서 새로운 생성물로 간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도록 외부에서 온도를 높여서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캐탈리스트를 쓰면 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캐탈리스트가 없을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지만 캐탈리스트를 쓰면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요. 이렇게 적도록 낮춥니다. 그래서 쉽게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룸 템퍼러처에서 공급을 받아서 반응을 가게 하죠. 그래서 캐탈리스트를 이용을 하면 캐탈리스트가 없을 때는 반응이 안 갔는데 캐탈리스트를 넣으면 반응이 가는, 빠르게 가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테릭 힌드런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에틸 아이오다이드하고 티비틸 아이오다이드에 소듐 사이아나이드를 넣어서 아이오다이드를 CN으로 바꾼 이런 화합물을 볼 때 이 티비틸 아이오다이드에 사이아나이드가 들어가는 것은 메틸이 이렇게 3개나 있기 때문에 덩치가 큰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느려요. 룸템에서 거의 안 가요. 하지만 위에 에틸 아이오다이드는 여기에 들고 가기가 쉽죠. 이렇게. 왜냐하면 주위에 덩치가 큰 메틸 하나밖에 없고 하이드로젠이 나머지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잘 가고 요거는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그러니까 치환되는 아이오다이드 옆에 덩치가 큰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입체 장애를 받는다. 이걸 스테릭 이펙트라고 합니다. 스테릭 이펙트, 입체 효과, 스테릭 힌드런스라고 합니다. 입체 장애, 입체 스테릭 이펙트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경우를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어야 반응이 가는데 그걸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넘게 하는 분자가 많게 하는 방법은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캐탈리스트를 써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자체를 낮추는 방법, 세 번째는 입체 장애가 없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이제 전체를 해보면 여기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관한 문제는 반응의 속도의 문제고 키네릭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반응이 갈지 안 갈지 지금처럼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방향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열역학의 문제라고 합니다. 더모다이내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키네릭스, 더모다이내믹스 이런 관점에서 유기화학 반응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키네릭스는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문제고 반응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리액션 레이트를 결정하는 거고 그걸 반응이 실제로 유기화학 반응을 했는데
빨리 안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 못 가잖아요. 그렇게 집에 못 갈 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온도를 높여서 빨리 반응을 보내든지 아니면 캐탈리스트, 애시드 캐탈리스트를 쓰든지 메탈 캐탈리스트를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서브스트레이트 구조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스테릭 힌드런스를 줄 서브스트레이트면 서브스트레이트를 아예 바꿔서 다르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내가 반응을 시켰는데 이 반응이 아예 안 가더라. 그러면은 곰곰이 그 반응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에너지를 따져줘야 됩니다. 엔탈피를 테이블을 보고 혹은 여러분들 감각을 가지고 CO 본드가 C 헬라이드 본드가 보다 크니까 이 반응이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거꾸로 CO 본드가 있는 알코올을 C 헬라이드, 알킬 헬라이드로 바꾸는 반응이면 곰곰이 다시 따져봐야 된다. 그런 거는 어쩌면 반응이 정말 안 갈 것이다. 아무리 온도를 높이고 하더라도 반응이 안 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재빨리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하고 동료들과 의논을 해서 이 문제가 뭔지 더모다이내믹스 관점에서 안 갈 것 같으면 아예 계속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재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 경우를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가 반응을 해서 CD로 가든지 EF로 가는데 하나는 이 CD로 가는 게 연력학적 관점에서 더 잘 가는 델타 G가 더 앱솔루트 밸류로 따지면 더 커서 아주 많은 열을 내서 더 잘 가고 EF로 가는 거는 요 정도밖에 에너지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적게 가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될 경우에 에너지가 훨씬 더 낮은 쪽으로 갑니다. 열을 공급을 해서 반응을 보내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쪽으로 반응이 가요. 그걸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게 더 빨리 갑니다. 보통의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액티베이션 에너지도 적게 들고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해서 훨씬 더 빠르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EF로 가는 패스웨이에 비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게 드니까 쉽게 넘어가서 더 안정한 CD를 만들죠. 그래서 kinetically favored process인 경우이기도 하지만 thermodynamically stable한 이런 프로덕트로 가죠. 보통의 경우 연력학적으로 안정하면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예외가 있어요. 그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볼 텐데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여기 1 말 부분이나 여기 2 정도에서 볼 텐데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데 그게 훨씬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kinetically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서 그쪽으로 가는 게 속도가 빨라서 그쪽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겁니다. 보면 여기 EF로 가는 거에 연력학적으로는 불리합니다. 요만큼밖에 에너지가 안 나오고 CD로 가는 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실제 반응을 해보면 EF로 가는 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요. 요만큼만 주위에서 공급을 받으면 룸 템퍼레처 주위에서 받으면 프로덕트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반응을 지켜보면 요게 훨씬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된
패스웨이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만큼 많이 공급이 돼야 안정한 CD로 가는데 요 EF로 가는 패스웨이가 훨씬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속도론적으로 빠르게 생겨요. EF가.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면 여기 EF가 메이저로 생깁니다. 이런 걸 키네릭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연력학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CD에 비해서 EF가 불안정하죠. 그렇지만 속도론적으로 빨라서 생기는 거, 이런 걸 키네릭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쪽에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해서 생기는 거, 이런 걸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개념을 많이 쓸 텐데, 더모다이내믹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프로덕트인데, 키네릭 프로덕트를 할 때는 반응 조건이 온도를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여기는 템퍼러처가 아주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78도씨 뭐 이렇게 씁니다. 78도씨. 온도가 높으면 여기 생성됐던 EF가 다시 거꾸로 가서 AB로 가고,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에너지 파란색만큼 공급을 받아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CD로 갑니다. 그래서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를 얻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이면 돼요. 그래서 뭐 100도씨 혹은 룸템 이상, 25도씨 이상 뭐 이렇게 하면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거를 볼 텐데, 지금 얘기를 드리면 이게 마이너스 78도씨에서 베이스, 스트롱 베이스를 써요. LDA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런 베이스를, 스트롱 베이스를 쓰고 여기 마이너스 78도씨에서 반응시키면 요런 화합물이 생기고요. 룸템에서 반응을 시키면, 룸템에서는 LDA 같은 거 안 써요. 소듐 하이드라이드 뭐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요렇게 돼 있는 화합물이 생겨요. 요게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 여기는 키네릭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텐데, 온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죠. 자, 그래서 이제 반응이 갈 때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 인터미디어트 뭐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에너지의 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찰을 못해요. 관찰하려고 하면 쑥 미끌려서 스타팅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 인터미디어트로 가든지 뭐 그렇습니다. 프로덕트로 가든지. 그래서 에너지 힐에 있는 게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렇게 에너지 스타팅과 프로덕트보다 에너지가 높은데 에너지 세들에 있는 거, 요런 밸리에 있는 거, 계곡에 있는 거를 우리는 인터미디어트라고 합니다. 인터미디어트는 잘 온도를 낮추면 이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하지만 온도를 낮추면 여기 프리즌 돼서 프리징 시켜서 요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미디어트,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용어를 써서 해야 되는데, 실제 예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요렇게 원스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아이오도 메테인에 하이드록사이드를 이렇게 넣으면
하이드록사이드 이렇게 넣으면 이게 요렇게 CO 본드가 형성되면서 I가 이렇게 토록 떨어져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메탄올. 메탄올이 CO 본드니까 안정하죠. CI 본드보다. 그래서 안정한 여기 아래쪽에 그려져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아이오다이드. 여기 그러면 중간에는 뭐냐? 중간에는 에너지 힐에 있는,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는, 요 그러면 CI 본드가 점점점 길어져서 I-대기 중간쯤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C가 있는데 거기에서 H가 있죠. H 세 개가 있는데 여기 C에 옥시전이 결합을 하게 해서 저 멀리에서 와서 본드가 결합될랑 말랑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 H는 어디에 있느냐? H는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 같은 플레인에 있습니다. CH3의 H 세 개는 왜냐면은 O도 들어오고 I도 같이 있으니까 전자반발 때문에 딱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본이 5개 발이 있는 것처럼 돼 있죠. 이런 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관찰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 힐에 있고 이걸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한다. 보통 이렇게 더블 덱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걸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한다는 거죠. 줄여서 TS 됐죠? 근데 가끔씩 서브스트레이트가 여기는 뭐 에너지의 델타 G나 델타 H인 Y 액시스는 에너지고 여기는 반응이 간 리액션 코디네이트예요. X 액시스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T뷰틸 아이오다이드를 썼어요. 그게 물에서 반응을 시키면 물에서 혹은 하이드록사이드를 녹인 물에서 반응을 시키면 이것도 CI 본드보다는 CO 본드가 강하니까 T뷰타놀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이 똑같은데 이게 에너지 상태가 여기 있으면 여기 프로덕트가 더 에너지가 낮죠. 그런데 이게 여기 하이드록사이드가 여기 CO 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쭉 와서 I 본드 늘어지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덩치가 큰 메틸이 3개 있기 때문에 이러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가냐 그러면은 이게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어트로 요런 캐라이온이 생겨요. I-가 떨어져서 이 T뷰틸 아이오다이드보다는 T뷰틸 캐라이온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에너지상으로는 여기 캐라이온은 여기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힐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CI 본드가 점점점 늘어지면서 그게 에너지 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T뷰틸 캐라이온은 스타팅이나 프로덕트보다는 불안정한 케타이온이니까 전하를 띄면 불안정해요. 뉴트럴보다. 그래서 케타이온이니까 아무 뉴클리오파일이나 쑥쑥쑥 들어가요. 아무거나 비공유전자성이 있는 것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하이드록사이드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요때 요거를 인터미디어트라고 합니다.
새들 포인트에 에너지 밸리에 표시를 하죠. 요걸 intermediate라고 합니다. intermediate. 그래서 TBT 카보케라이온, 이거 실제로 온도를 낮춰서 관찰을 한 사람이 조지 올러 교수님인데, 조지 올러 교수님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죠. 관찰을 해서 실제로 카보케라이온 존재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예의 트랜지션 스테이트, 메틸 브로마이드가 클로라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메틸 클로라이드로 되는 CCl 본드가 CBr 본드보다 강하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이렇게 오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Cl-가 결합을 해서 갈 텐데 이게 CL이 반대쪽에서 치면서 새로운 CCl 본드가 결합될랑 말랑, CBr 본드도 결합이 끊어질랑 말랑 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중간에 있을 텐데 그게 에너지 힐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여기 TB틸 브로마이드에 클로라이드를 하는 거, 에너지는 CBr 본드보다는 CCl이 안정하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더모다이내믹스 같은 점에서 반응이 가려야 되는데 실제로 반응을 해보면 이렇게 이 Cl-가 이렇게 바로 공격하는 거는 메틸이 있어서 못해요. 그래서 이 인터미디어트를 만든 BR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BR이 떨어진 이게 에너지 밸리에 있고 CBr 본드가 점점 떨어지는 게 트랜지션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밸리에 있는 이런 TBT 카보케라인을 인터미디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해몬드 파스출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해몬드 파스출레이트는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누구를 닮았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트랜지션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랜지션 스테이트 메틸 브로마이드가 메틸 클로라이드로 갈 때 여기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리액턴트하고 비슷할까 아니면 프로덕트하고 비슷할까?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에너지 힐에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하고 가까운 쪽을 담는다. 이게 엑소더믹 리액션이죠. 혹은 엑설고닉 리액션이죠. 여기 안정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엑소더믹 리액션일 때 프로덕트는 더 낮기 때문에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 힐에 있는 거는 그 에너지와 가까운 쪽 담는다. 그걸 가까운 쪽이 리액턴트잖아요. 엑소더믹 리액션일 때 혹은 엑설고닉 리액션일 때, 엑소더믹 리액션이면 에너지가 가까운 쪽은 리액턴트이니까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관찰을 못하지만 가정을 한다는 거죠. 리액턴트를 닮았다. 리액턴트 like TS라는 거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에너지 힐에 있기 때문에 관찰을 못하지만 이렇게 가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요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CBr 본드가 점점 끊어지겠죠. 점점 끊어지는데 요렇게 BR 본드가 요렇게 끊어지는데, 리액턴트처럼 CBr 본드가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멀리에서 CL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거리가 동일한 게 아니라 CCL이나 CBR이 동일한 게 아니라 리액턴트 CBr 본드 랭스에 가까이 있는 이런 게 진짜 트랜지션 스테이트. 리액턴트 CBr 본드
랭스 길이만큼 거기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상태. 파셜 네거티브 차지가 되었죠. Cl-가 결합을 하면서 뉴트럴로 가는 중간 상태 파셜 네거티브 차지 됐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BR은 쭉 떨리고 CL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됐죠? 만일에 이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카보캐라이온을 되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엔도덜믹 리액션, 엔덜고닉 리액션 이런 상태이면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누굴 닮냐? 에너지가 가까운 쪽이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엔도덜믹, 엔덜고닉이죠. 엔도덜믹 리액션일 때는 프로덕트를 닮았다. 프로덕트 라이크 TS를 건지 TS 됐죠? 뒤에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 힐링 거 관찰을 못하지만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게 해몬드입니다. 해몬드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대표적인 예 TBT 아까 전에 브로마이드가 TBT 여기 BR이 떨어져서 TBT 카보캐라이온이 되면서 BR- 되고 CL이 결합을 한 거가 있었죠. 거기에서 볼 때 여기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요런 쪽을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면 상상을 해서 그리면 여기 그리면 BR이 쭉 늘어나서 쭉 엄청 늘어난 거죠. 늘어나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깝고 여기는 플러스에 가까운 그러니까 테트라헤드를 해서 이게 떨어지면 트리고널 플래너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거의 트리고널 플래너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플러스가 가까운 여기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그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라는 거죠. 프로덕트처럼 그러니까 테트라헤드를 109.5도보다는 120 여기가 떨어져서 C 본드가 120도에 가까운 그런 걸로 되어 있고 BR은 뉴트럴 BR이 아니라 BR-에 가까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걸 프로덕트 라이크, 인터미디에이트 라이크죠. 엄밀하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걸 프로덕트 라이크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리액턴트 라이크의 대조적으로 여기는 리액턴트 엑소더믹 리액션 간 리액턴트 라이크 오른쪽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먼드 포스출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이런 걸 되게 많이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클리어 파일, 일렉트로 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뉴클리어 파일과 일렉트로 파일은 이런 메틸리튬일 때, 메틸리튬 혹은 클로로메테인일 경우에 이 카본이 언뜻 보면 카본이지만 그 성격이 달라요. 메틸리튬은 전기음성도가 C가 2.5, 리튬이 1.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C 쪽으로 끌려져 있어요. 네거티브,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고 CCl 같은 경우에는 CL이 3.0이기 때문에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C는 카본은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카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메틸리튬의 카벤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C-를 카본 은아이온, 카벤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카벤 아이온 캐릭터에 있는 이런 거를 우리는 자기가 전자가 풍부하니까 플러스를 조용한다고 해서 카벤 아이온
플러스를 좋아한다고 해서 얘를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메틸리튬의 카본 은하연은 C 플러스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아이오닉 리액션 메커니즘을 일어날 때 늘 플러스를 찾아가요. C 플러스를 찾아가는 걸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르메테인의 카본은 이 카본이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기가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C 플러스를 찾아가지를 못해요. C 플러스를 찾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가 풍부한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거나 혹은 네거티브 차지가 있는 이런 물질하고 반응을 합니다. 좋아하죠. 그래서 이 전자 풍부한 걸 좋아한다는 것을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로파일, 일렉트론 러빙 스피스 라는 거죠. 예. 여기는 뉴클리파일, 자신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C 플러스를 좋아하는 거죠. 뉴클리파일, 약자로 이렇게 뉴클리파일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뉴클리파일을 보통 이렇게 쓰고요. 일렉트로파일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파셜 파지티브 차지 혹은 플러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뉴클리파일 전자가 풍부하니까 여기 CO 카본일에 전자가 부족한 부분은 여기 ok시전이 전자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3.5잖아요. 2.5인 C보다는 전자를 당기고 있으니까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파셜 파지티브 카본이나 혹은 카보케라인을 찾아가는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찾아가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 메커니즘으로 유기화학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틸리튬은 뉴클리오파일이지만 그 카운트파트인 요걸 키톤이라고 하는데 키톤의 카본은 일렉트로파일이죠. 일렉트로파일은 플러스를 떼고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카본이었대요. 그래서 뉴클리오파일과 일렉트로파일의 코밸런트 본드 포메이션이 유기화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뉴클리오파일이 뉴클레우스를 좋아하는 러빙 스피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에톡사이드하고 에탄올 중에 누가 뉴클레오필리스트가 좋으냐? 에톡사이드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으니까 이런 게 카본일에 잘 들어갑니다. 여기가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여기 뉴클라이 C 플러스를 띠고 있는 뉴클라이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뉴트럴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긴 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하기 때문에 에톡사이드보다는 뉴클리필리스트가 낫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뷰틸 브로마이드 카본 요거하고 카보케라인 누가 일렉트론을 더 좋아하냐? 일렉트로필리스트가 좋으냐? 일렉트론 러빙 스피스 그런 의미고 그래서 카보케라인이 훨씬 플러스를 완전히 띄고 있으니까 아무 뉴클리오파일이나 들어갈 수 있죠. 심지어 뉴트린 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뉴클리오파일은 뉴트리였대요.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어도 이 론페어 일렉트론이 공급하면 되니까. 자, 여기 어떤 게 뉴클리오파일이고 일렉트로필릭 사이트인지 요 분자에서 한번 해보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는 아민 이런 건 뉴클리오파일이죠. 론페어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C 플러스를 잘 찾아가고 여기 옥소니움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뉴트럴 이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여기는 카본일이 있는 거는
전자가 풍부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일렉트로파일. 여기는 뉴클리오파일. 여기 카보닐도 이렇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여기 론페어 일렉트론 있으니까 여기 뉴클리오파일이겠죠. 여기 이놀레이트 O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C 플러스를 찾아가겠죠. 뉴클리오파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레조넌스를 이렇게 가면 여기도 전자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요걸 이놀레이트라고 하는데 C 마이너스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C 이중결합에 있는 거 뉴트럴 한 것 같지만 사실 레조넌스를 그러면 카베나이온 캐릭터가 있어서 C 플러스를 좋아합니다. 뉴클리오파일.